자, 먼저 너에게 이런 팁들을 나는 보냈어. 잘 받았어? 챙겨놔. 주머니에 구멍 뚫렸는지 잘 보고 잊어버리지 말란 소리야. 얘들아, 우리 수능에 나오는 문학 작품은요, 배경 지식 필요 없어. 배경 지식을 가져와야만 하는 의무는 우리에게 없어. 배경 지식이 만약에 필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건 출제자가 챙겨야 돼. 우리는 어떻게? 절대론적 관점으로 작품만 제대로, 작품 속에 있는 것만 제대로 볼 수 있는 실력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보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문, 작품 읽기 전에 먼저 쏙 힌트를 알차게 여러분이 빼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순서로 문제를 푸세요. 내가 시든 소설이든 사실 비문학침도 마찬가지고 여러 번 볼 그 횟수를 줄이는 거야. 한 번이면 제일 좋아. 그러니까 아예 시를 한 번 읽을 때 중간중간에 걸리는 출제 요소들이 된 것들을 문학은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치?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어떻게 실시간으로 풀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시는 얘들아 중요해. 시는 제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의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목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시도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 이야기, 줄거리가 있습니다. 시도 문장으로 쓰였단 말이야. 그 문장 단위로 끊어가면서 시 속의 줄거리를 파악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용 파악이 되어야 하겠지. 그리고 반복되는 것은 항상 중요해. 시에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시어가 반복된다. 어떤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어떤 이미지가 반복된다. 어쨌든 반복되는 것은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물. 시 속에 자연물이 나오는 경우 되게 많죠. 특히 고전 시가에 자연물 많이 나와요. 자연물에 주목해서 그 자연물이 어떤 역할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야. 깨금에도 기억나지? 그래서 자연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목해야 됩니다. 출제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고.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공간, 두 개의 시간, 두 개의 대상, 두 개의 상황. 뭔가 두 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둘이 대비가 되는지 혹은 유사한지 그 관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대비가 되었을 때 요 하나의 대상이 이 다른 대상에 요 하나의 대상은 사실 나가 될 수 있어요. 화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대비가 됐을 때 요 하나의 대상이 그 대비되는 차이로 인해 다른 대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 자, 두 가지 상황이나 대상 시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있다면 그 매개체에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 또는 태도는 항상 드러나는 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치? 정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도 화자의 태도 혹은 화자의 인식이란 거 쉽게 말하면 생각이야. 우리 노래와 이야기라는 시 봤었죠. 그치? 화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와 있었지?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선지의 구성 방식은 표현상의 특징, 그 다음에 이 표현법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효과 기능, 혹은 이 표현상의 특징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 정서나 태도. 선생님 강조했죠? 제일 먼저 이런 게 쓰였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효과 기능이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고난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표현법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지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얘들아, 선생님이 전전전 강인가? 어디선가 얘기했어. 때로 어떤 선지는요, 표현법을 깨알같이 찾는 것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효과 기능 부분은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선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깨알 같은 시어의 반복이라거나 그런 표현상의 그런 표현법을 통해서 화자의 태도가 전환되고 있다. 이랬을 때 그 표현법이 어딨더라 찾는 것보다 화자의 태도 변화는 그 시의 주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화자의 태도는 끝까지 일관되는데 마지막에 되게 좌절하고 있다가 희망을 가진 태도로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오히려 뒷부분을 더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2번을 먼저 체크하고 그다음에 1번을 체크하는 것도 팁이 될 수 있다. 시간을 단축하는 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팁들이 여러분 알죠? 팁노트가 있어. 우리 교재 앞에 보면은 팁노트 선생님이 만들어줬어. 거기에다가 팁들을 하나하나씩 쫙 정리하고 자, 틈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쭉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면 나오는데 오래 걸림 주의, 정신과 시간의 방해. 이제 첫 번째 세트부터 들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개 세트 모두 되게 오래된 세트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에게 좀 생소한 문제이기를 바라기도 했고 또 이런 작품들을
그 시들 있지. 이런 시들을 생소한 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아무 도움도 없이 연계교재에도 실리지 않은 시들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 시들을 읽어낼 수 있는지 체크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딱 보자마자 뭐야? 패턴 5잖아. 공통점 파악하는 거죠. 그치?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얘기도 있었어. 공통점을 파악하는 문제는 가를 기준으로 잡고 한번 싹 지워. 그 다음에 살아남은 선지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나를 가지고 지워. 그럼 가나에서 이미 답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까지 가지 않아도 돼. 이런 방법으로 풀 수도 있고, 가나다를 다 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번 선지를 딱 보면서 아, 이거 다는 아니었어. 가는 아니었어. 나는 아니었어. 다는 아니었어. 이렇게 아닌 거, 적용되지 않는 시를 가지고 지워내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거는 하지 마. 가를 가지고 다 적용해. 가만 가지고 판단하기 불안해. 나를 가지고 또 적용해. 그래도 끝까지 봐야지 수능인데 다를 가지고 또 적용해. 총 선지 15개를 봐. 그럴 거면 아예 그렇게 쪼개서 하지 마. 그럴 거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치? 선생님이 가를 기준으로 적용, 나를 기준으로 적용하라는 것은 가를 가지고 여러분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웠다면 다시 보지 않아야 돼. 그래야지 시간이 단축되는 거지. 선생님 불안해요. 가를 가지고도 다, 나를 가지고도 다, 다를 가지고도 다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내가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하는 지문을 몇 번 보는 그 행동을 선지를 몇 번 반복해서 보는 것으로 바꾸는 것뿐이잖아. 아셨죠? 그런 방법으로는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 다 알아야 되는 것이고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똑같아. 13번도 표현상의 특징이잖아. 얘도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그치? 얘도 패턴 4야. 대화 방식, 계절적 이미지, 영탄, 의문형 어미, 그 다음에 사물을 생명력 있는 대상으로 표현했다. 두 글자로 바꾸면 화류. 맞죠? 자, 이런 문제도 오답률이 40%나 됐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절대 틀린 사람들 무리에 너희가 끼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요.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역과 니은. 기역은 가에 있고 니은은 다에 있었어. 둘 다 뭐예요? 어떤 공간이야. 어떤 공간,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가를 읽으면 기역이 나오잖아. 그럼 가를 읽고서 기역에 대한 선지들 지워버리고 살아남은 선지들만 가지고 다를 읽었을 때 니은 기준으로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노신, 가라는 시를 보면은 노신이 등장한단 말이야. 이 노신이 가의 화자에게 했음직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결국에는 이 시 속에 드러나는 태도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화자의 태도와 노신의 태도를 여러분이 그 두 가지 태도를 알아야지 노신이 이 화자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겠지. 찾아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조금 생소한 모양으로 생겼지만 결국에는 이 문제도 패턴 2에 해당하는 거야. 패턴 2가 뭐였어?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달라지더라도 궁극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이 패턴 5가지 중에 있는 거죠. 그치? 정태액이 기억나? 선생님이 개념의 나비효과에서 정태액이 뭐야? 정서, 태도, 시어의 의미, 시어의 기능. 그쵸? 그거예요. 거기에서 시에서는 문제가 다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지.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도 오답률이 46%나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시는 나 단독 문제야. 그리고 그네, 어릴 때, 이제, 땅끝, 파도, 땅, 뒷걸음질, 그런데, 땅의 끝, 땅 끝 이런 식으로 시어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문제지? 시어의 의미나 기능을 파악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패턴 3이 되는 거지. 그리고 1년, 2년, 2년, 2, 3년, 4년 이런 식으로 지금 쪼개 놓았으니까 자, 뒤에 있는 1년 읽은 다음에 1번 선지, 3년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선지, 4번 선지. 그치? 자, 요 3번은 2번 아니지. 3년을 읽은 다음에 2번, 4번 선지, 그 다음에 2년을 읽은 다음에 3번 선지, 4년 읽은 다음에 5번 선지. 저 순서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 각각 1년 읽고 2년 읽고 3년 읽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선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기 문제가 되는 거야. 패턴 1이 되는 거야.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하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가나다 중에서 보기가 딸려있는 문제는 그 작품은 다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근데 다가 가나는 현대시인데 다는 고전시가란 말이야.
그런데 고전시가 중에서도 누앙사예요. 누앙사는 많은 학생들에게 친숙한 작품이기도 하고 올해 수험생들은 이거 연계교재에 실려 있었고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 다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정신과 시간방 있지 거기서도 내가 누앙사 다시 해줬거든 기출문제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누앙사는 좀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는 보기가 있고 연계교재에서 나는 누앙사를 충실히 공부했어. 그런 학생은 선생님 저는요 이 문제 보기 먼저 읽고 다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가 읽고 나 읽을래요. 이렇게 순서를 잡은 학생들도 여기 있을 거예요. 맞죠? 그렇게 풀어도 돼. 자, 그리고 딱 봤을 때 초록색으로 넣어놓은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누앙사에 포함되어 있는 식구들이 되는 거죠. 그 식구들의 어떤 의미와 보기의 내용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패턴 5이기도 하면서 패턴 3이기도 한 거지. 그치? 자, 이런 문제도 이제는 패턴 5이지만 패턴 3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시간으로 풀 수 있어. 보기 먼저 보고 그다음에 시를 읽으면서 실시간으로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